안녕하세요. 경기미래영재교육원 용인교육지원청 창의융합상승소에 합격한 신입생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영재교육원 운영담당 교사 지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원하고 합격한 창의융합상상소는 경기미래영재교육원의 새 이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모두가 영재교육 대상자이시고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앞으로의 수업에 성실히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의융합상상소의 교육과정은 크게 세 가지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반별 오리엔테이션, 교과 수업, 산출물 발표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가장 먼저 진행되는 반별 오리엔테이션은 각 반 담임 선생님께서 진행하실 거고요. 반별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꼭 구글 클래스룸에 공지된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별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기 전에 드리는 영상들이 있어요. 그 영상들을 활용하여서 사전 과제도 제출을 해주셔야 하므로 그 영상 과제들도 꼭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교과 수업은 매주 수요일마다 1시간 반씩 진행이 되어서 총 10회 정도 수업을 하게 됩니다. 중간에 수업을 쉬게 되는 주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또한 반드시 구글 클래스룸 수업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출물 발표회가 있을 예정인데요. 산출물 발표회 세부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교과 수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다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반별 오리엔테이션 전에 제공되는 영상이 있다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영상은 웹 리플렛의 형태로 제공이 되고요. 지금 현재 보이시는 이 화면이 웹 리플렛의 화면입니다. 문자로 이 웹 리플렛을 보내드리는데요. 여기에 7개의 영상이 실려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영상을 우리 학부모님 및 학생들께서 시청하고 계시는 중이고요.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7번째 영상까지 쭉 7개의 영상이 웹 리플렛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서 터치만 해주시면 바로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는 유튜브 주소로 넘어가게 되고요. 핸드폰을 활용하지 않으시고 이 웹 리플릿 주소를 PC 화면에 붙여넣기 하시고 PC에서도 혹은 노트북에서도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난 뒤 과제를 수행하셔서 구글 클래스룸에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영상을 통해서 자기소개 인포그래픽 과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4월 3일 일요일까지 반드시 시청을 하셔야 되고 과제는 4월 5일 화요일까지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 나머지 줌을 활용한 스스로 온라인 협업 방법 안내 영상은 4월 11일 월요일 정도까지만 시청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먼저 이 세 가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앞서 계속 구글 클래스룸을 언급드렸었는데요. 저희 용인교육지원청 창의융합상상소는 공지사항 안내, 그리고 온라인 쌍방향 수업, 다양한 형태의 과제 제출이나 협업을 위해서 구글에서 제공하는 클래스룸이라는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이번 시간에는 구글 클래스룸 가입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초적이지만 앞으로의 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 단계이기 때문에 본 영상을 활용해서 구글 클래스룸 가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학생 중 소속교에서는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의미로 이 영상을 주의 깊게 시청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을 하시려면 PC 안에 기본적으로 크롬 브라우저가 있으셔야 하는데요. 아직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익스플로러 창을 열어주시고 저도 이렇게 열었습니다. 이 검색창에 다음이나 네이버가 열리셨을 거예요. 이 검색창에 크롬 다운로드라고 입력하십니다. 그리고 클릭을 하시면 구글 크롬이라고 제일 처음 부분에 뜨실 거예요. 여기를 클릭을 한번 해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보이는 크롬 다운로드 여기를 누르셔서 다운로드를 해주셔도 되고요. 이 밑에 조금 더 내려가셔서 뭐 지금 크롬 다운로드 이곳을 눌러서 다운로드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미 다운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다운로드 과정까지는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다 다운로드를 마치시면요. 이렇게 화면에 크롬이라는 창이 생기십니다. 크롬이라는 웹브라우저가 다운로드 되신 상태가 되십니다. 자, 그럼 이제 크롬 브라우저에 로그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로그인을 하실 때에는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창의융합 상상소 친구들은 반드시 선생님이 미리 제공한 용인 창의융합 상상소 G 스윗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휴대폰 또는 부모님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하나 보내드렸었는데요. 스프레드시트를 실어서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그 스프레드시트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핸드폰 내에서 스프레드시트 주소창을 클릭을 하면 이런 엑셀이 보이시게 되는데요. 아마 클릭을 하셨을 때 맨 처음에 이런 화면이 보이는 친구들이 있었을 거고 혹은 이런 화면이 보이는 친구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이 화면이 보이는 친구들은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화면이 보이는 친구들은 아마 핸드폰에 이미 구글 계정으로 다 연동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의 계정을 함께 쓰는 친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는 계정을 하나 선택을 하셔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또 스프레드시트 주소를 클릭을 하셨을 때 이렇게 보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은 드라이브라는 곳을 클릭을 하고 한 번만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클릭을 하셨을 때 이런 엑셀 스프레드시트가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본인의 소속교와 이름 찾으셔야 돼요. 꼭 본인의 소속교와 이름을 잘 찾으셔서 거기에 해당되는 계정과 비밀번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김땡땡 학생의 땡땡 초등학교 김땡땡 학생의 구글 클래스룸 계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이렇게 생겼고요. 보통 이 앞부분이 YIG 소문자 그리고 .s 그 다음에 숫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골뱅이 다음에 ggs.go.go.k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이 앞부분 yig.s 숫자로 되어 있는 이 부분과 동일합니다. 초기 비밀번호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선생님 한번 로그인을 해볼게요. 자, 크롬 브라우저를 2번 정도 클릭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보이시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한 번도 크롬으로 로그인을 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보이는 화면입니다. 이런 화면이 보이셨을 때에는 이 파란색 로그인 버튼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로그인할 수 있는 계정을 적을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럼 여기에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라고 넣으라고 한 이 부분에 아까 선생님이 계정을 확인했던 yig.s 숫자 골뱅이 ggs.go.go.kr 그 부분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제 한 번도 크롬을 사용해보지 않은 친구들은 이런 화면이 뜰 거고요. 이미 크롬을 한번 사용했던 친구들은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자, 이런 화면에서 선생님은 이미 한번 로그인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계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 계정이 보이는 거고요. 여러분도 개인 계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 로그인된 상태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로그아웃을 하지 마시고요. 저 오른쪽 위 선생님 커서 보이시죠? 여기에 여러분의 계정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계정 추가하는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새롭게 계정을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보이십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제공한 용인 창의융합 상상소 G 스윗 계정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선생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넣고 있는 계정은 임시 계정입니다. 임시 학생 계정으로 넣어보겠습니다. yig.s
S 이렇게 넣으시는 거죠. 자, 숫자로 되어 있고 골뱅이 ggs.go.co.kr 이렇게 해주시고 이 앞부분은 비밀번호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컨트롤 C 해볼게요. 다음 여기에 비밀번호 그대로 컨트롤 V 넣어줍니다. 비밀번호 표시 한번 해볼게요. yig.s220004 맞죠? 자, 그 다음 이런 화면이 뜹니다. 새 계정 시작이라는 동의를 눌러주세요. 자,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꼭 까먹지 않을 여러분만의 비밀번호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선생님도 한번 넣어볼게요. 자, 비밀번호 확인해도 동일하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자, 여러분 주의할 점은 비밀번호를 반드시 외우고 있으셔야 돼요. 지금 바로 포스트잇이나 공책 여러분이 자주 보는 부분에 비밀번호를 적어주세요. 적어주시고 포스트잇에 적은 친구들은 붙여놓습니다. 컴퓨터에 붙여놓습니다. 아니면 잘 보이는 곳에 꼭 붙여놓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바꾸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 비밀번호 변경을 클릭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새 프로필에서 계속 하시겠습니까? 라는 글자가 뜹니다. 확인을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색깔 아무거나 정해서 선생님 보라색으로 해볼게요. 자, 완료. 자, 이렇게 되면 새로운 계정으로 다시 한번 로그인을 한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쪽에 보시면 선생님이 창의유학 상상소 학생 4로 임시 학생으로 로그인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가장 중요한 건 구글 클래스룸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클래스룸을 찾아 들어가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른쪽 위에 점점점 이 부분 보이시죠? 구글 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클릭을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이쯤에 클래스룸이 있어요. 이쯤에 보이는 친구들이 있고 여기에 보이지 않는 친구들은 이렇게 스크롤바 오른쪽에 스크롤바를 이렇게 내리다 보면 또 클래스룸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자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클래스룸 클릭하세요. 이 부분에 계속을 눌러주십니다. 계속. 그러면 선생님이 초대한 여러분의 클래스룸이 이렇게 이미 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지금 테스트 계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테스트 클래스룸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클래스룸이 있으세요. 거기에 참여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참여하기. 그러면 이렇게 클래스룸이 보여요.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스트림. 스트림에는 주로 공지사항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업을 보시면 이렇게 자, 주제 필터 사용해보기 모두 확인을 누르라고 하는 부분은 다 확인을 눌러주세요. 자, 수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선생님들이 많은 것을 올려놓으셨을 거예요. 그 중에 패들렛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 상호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패들렛을 띄워 넣었고요. 자,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요. 자, 여기는 선생님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끼리 의견을 나누는 곳입니다. 친구들끼리 의견을 나누고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온라인 예절을 지키셔야 되고 만약에 온라인 예절을 지키지 않아서 어떤 예외 상황이 발생한다면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패들렛이라고 하는 툴인데요. 여기에 이제 또 다른 공지사항을 계속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이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어떤 여러분이 갑자기 모르는 일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생겼을 때 서로 친구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각각 우리 학생들별로 공간을 또 마련을 해놨을 거예요. 이 옆으로 한 20명, 우리 정원대로 20명 정도로 공간이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 이쪽에 한번 선생님이 클릭해서 써볼게요. 무엇이든 물어보고 답하는 공간. 자,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옆쪽에
쓸 수 있는 창이 생성이 됩니다. 친구들끼리 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적어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 4월 5일까지 자기소개 인포그래픽 과제를 과제를 제출하는 게 맞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발행을 하셔도 좋고. 근데 이 부분은 주로 제목을 쓰는 부분이라 여기에 길게 쓰지 않고 자기소개에 대한 자기소개 과제 의문 이렇게 쓰시고 밑에 미리 캔버스를 활용해서 하는 건가요? 이렇게 하셔도 좋고. 이렇게 해서 발행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지금 의문점에 대한 주제를 썼고 밑에 자세한 설명을 썼습니다. 자, 발행. 이렇게 되면 친구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창이 하나 생긴 거죠. 여기에 댓글로 우리 다른 친구들이 답해 줄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에 해당되는 이 친구가 궁금한 점을 여기다 쓰시면 밑에 친구들이 답변을 해줄 수 있고 또 이 친구가 궁금한 부분을 써주시면 또 여러 친구들이 밑에 답변을 해줄 수 있고 혹은 박영자라는 친구가 갑자기 줌을 띄워서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여기에 줌 주소를 올리고 그리고 협업을 시작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줌을 띄우는 그리고 협업하는 영상 협업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제공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자, 이렇게 패들렛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한번 이렇게 누르시면 다시 작아져요. 이렇게 누르면 이 과제 부분이 보이시고 이렇게 누르면 과제 부분이 숨겨집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여러분이 주말 동안에 하셔야 되는 자기소개 인포그래픽 발표에 대한 준비사항 여기다 다 넣어놨습니다. 먼저 수업 전 영상을 시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과제 보기를 눌러주시면요. 네, 영상 3개를 시청해야 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영상이 보입니다. 자, 확인되시죠? 두 번째, 세 번째 영상도 모두 다 시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청을 해주시고 자, 이 과제 창에서 나오시려면 자, 선생님 커서 따라오세요. 요 조그만 화살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나가요. 자, 그리고 수업 전 영상 시청 이 부분을 다시 클릭을 하면 숨겨집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스크롤바를 자, 보세요. 옆에 있는 스크롤바를 이렇게 내리면 아래로 좀 내려가죠. 그리고 수업 전 과제를 눌러주세요. 다시 그럼 이렇게 과제가 보입니다. 과제가 다 보이지 않는다면 과제 보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전체 과제가 이렇게 보입니다. 내 과제라는 오른쪽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할당된 내 과제가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구글 슬라이드로 할당이 되었는데요.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에디터가 내 보기 기록을 볼 수 있음 이 부분도 그냥 확인이라고 눌러주시고요. 자, 이게 지금 과제창입니다. 구글 슬라이드로 제시된 자기소개 인포그래픽을 제출할 수 있는 과제 창이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직접 작업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기소개하기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직접 작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미리 영상으로 미리 캔버스라는 디자인 툴을 활용해서 자기소개 인포그래픽을 만들고 이곳에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어요. 그 방법 그대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더 오래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 부분의 영상을 확인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과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제창에서 빠져나가 볼게요. 다시 선생님 마우스 커서를 쫓아오세요. 왼쪽 이 부분 클릭하면 이전 페이지로 자,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이 과제를 클릭을 하면 다시 숨겨지죠. 네,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수업이 보이실 거예요. 이 수업은 각 클래스룸의 선생님별로, 지도교사 선생님별로 이 날짜에 맞춘 수업을 다 제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4월 13일 수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가장 먼저 수업 전 영상을 시청하십니다. 수업 전 영상 시청을 누르실게요. 그러면 이렇게 영상이 하나 걸려져 있으실 거예요. 이 영상을 반드시 시청을 하십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방법은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렇게 선생님들이 미리 만들어 놓으신 사전 영상이 보이실 거예요. 이걸 보고 이론에 대한 공부를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 자, 이걸 클릭하면 다시 숨겨집니다. 두 번째, 수업 전 과제. 이 과제를 제출을 해주시는 거예요. 과제의 예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드로 제공이 되어서 역시 PPT를 제작해서 제출하라는 과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앞서 자기소개 인포그래픽을 만들듯이 미리 캔버스나 하인쇼, PPT를 사용해서 만들고 여기에 탑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역시 앞부분에서 다른 영상에서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탑재하는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본 수업 참여 링크 학습지겠죠. 요 부분을 보시면 자 4시 30분부터 수업을 시작하는 클래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4시 30분부터 수업을 시작한다면 4시 20분까지는 줌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수업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렇게 영재교육원으로 연락주세요. 이런 부분을 잘 읽어보시고요. 이거 클래스룸별로 다 다른 글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초 3, 4학년, 초 5, 6학년, 중학생 모두 이 수업 참여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 반드시 확인하셔서 수업 시간에 늦지 않게 참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 수업 참여 링크를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주로 줌을 많이 활용을 하실 거고 줌 회의 아이디와 암호를 적어 놓으실 겁니다. 그러면 줌에 접속하여 회의 아이디와 암호를 넣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줌 말고 구글 미트를 활용하시는 선생님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또 미트 주소를 여기다 넣어 주실 겁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업 준비물에 대한 설명도 있으실 거예요.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수업을 다 참여를 하시고 나면 수업부 과제가 제시가 됩니다. 수업부 과제는 그 다음 주 수업 있기 그 전날까지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실 거예요. 뭐 영상을 제작해서 제출을 해라. 아니면 뭐 한글 파일에 작성해서 내라. 뭐 이런 식의 숙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 역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제 보기를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뭐 스스로 영상을 제작해서 제출하라 라는 과제가 있을 때에는 옆에 네 과제를 보시면 아무것도 형식이 걸려져 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시냐면 추가 또는 생성을 눌러주세요. 추가 또는 생성을 눌러주시고 보통 파일, 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파일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업로드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이 업로드 공간에 내가 만든 과제들 중에 하나, 여기에 꼭 삽입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잖아요. 그 과제 하나를 이렇게 끌어다가 드래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내 과제를 끌어다가 드래그해서 제출하시면 돼요. 탑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 과제 부분에 이렇게 올라와져 있는 게 보입니다. 동영상도 넣을 수 있으세요. 자, 그리고 과제 제출하는 부분을 확인하세요. 잊지 말고 제출하세요. 이렇게 된 부분 반드시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이렇게 올렸다고 해서 제출이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출 버튼을 눌러주셔야 제출이 됩니다. 이걸 확인해 주세요. 제출. 자, 그럼 이렇게 한 개의 파일을 첨부해 제출합니다. 라는 글자가 뜹니다. 그리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잘못 제출되신 경우도 있으세요. 이럴 때에는 제출 취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출 취소를 눌러볼게요. 그럼 다시 제출하기 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 파일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파일을 없애주셔야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X를 눌러주시면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제가 영상 파일이 아니라 한글 파일을 제출할 때도 있겠죠. 그런 경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지금 한글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글 파일에 여러분이 해야 될 과제를 과제 열심히 뭐 이런 식으로 과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과제를 열심히 했고 이 과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장을 할 때 한글 파일로 구글 클래스룸에 그대로 제출을 하면 깨져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글 파일로 제출을 하시면 안 되고 작업은 한글 파일로 하시되 PDF 파일로 변형해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런 한글 파일을 PDF로 변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과정 해볼게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 선생님 마우스 커서를 따라와 주세요. 인쇄 버튼이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누르셔서 인쇄하는 형태 중에 PDF 저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인쇄를 눌러주시면요. PDF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제라고 해볼게요. 과제 창의 융합 상상소 창상소 과제 이렇게 하고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PDF로 저장되어서 보이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PDF 파일로 저장이 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선생님 파일을 삭제를 할게요. 그 두 번째 방법은 이 파일을 PDF 파일로 저장하는 두 번째 방법, 저장 버튼이 있어요. 저장하기에 오른쪽 조그만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PDF로 저장하기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시면 똑같이 과제, 창상소 이렇게 저장할 수 있고 PDF로 저장되는 형태의 파일 형식이 바뀌어서 저장되게 됩니다. 이거 역시 바탕화면 눌러줄게요. 저장. 네, 보실게요. 네, 이렇게 똑같이 PDF로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파일을 구글 클래스룸에 한번 탑재를 해볼게요. 자, 요게 지금 PDF로 저장된 거고요. 선생님 컴퓨터는 원래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여러분은 PDF라고 저장이 될 거예요. PDF 모양 여기에 뜰 겁니다. 자, 그거를 자, 여기다 한번 구글 클래스룸 4가지에다가 탑재를 해볼게요. 자, 똑같습니다. 내 과제에 추가 또는 생성 부분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파일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아까 만들어 놨던 PDF 파일로 저장된 파일을 여기다가 첨부를 해주시는 거죠. 자, 파일을 여기로 드래그 하세요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드래그 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고 오겠습니다. 자, 그럼 PDF 파일, 과제 창상소라는 파일이 탑재되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자, 역시 꼭 제출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셔야 제출이 되는 겁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이 과제는 완벽하게 잘 끝냈다. 그러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 개의 파일을 첨부해 제출합니다. 제출. 이렇게 제출이 완료가 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출 취소를 해보겠습니다. 취소. 자, 변경 제출을 취소합니다. 완료하면 다시 제출하세요. 제출 취소 누를게요. 네, 그럼 역시 또 이런 화면이 됩니다. 그러면 X를 누른다면 내 과제에 탑재가 되지 않은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자, 이전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과제. 마지막 과제는 배움 노트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는 건데요. 해볼게요. 클릭을 눌러주시고요. 클릭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배움 노트에 대한 작성 안내가 있습니다. 읽어주시고 역시 과제 보기를 눌러주세요. 과제 보기 눌러주시면 정말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과제를 넣을 수 있는 양식이 옆에 보이네요. 양식이 보일 때는 눌러주세요. 양식을. 이렇게 양식이 보이실 때는요. 여러분이 직접 이 안에다가 기입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지구의 힘으로 디자인하라.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명 쓰시고 무슨 영재초 이것도 이렇게 지우시고 3학년 이름 고과학 그리고 4월부터 4월 13일부터 4월 17일까지 했다. 예를 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날짜는 여러분이 확인을 하세요. 요일은 4월 13일이 수요일이다. 17일은 정확히 선생님 모르겠지만 목요일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 배움 주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배운 진짜 그대로의 주제를 쓰시는 거예요. 지구의 힘으로 디자인하라. 뭐라고 어떻게 썼습니다. 그리고 사전 과제를 했을 때 여러분이 스스로 배운 내용에 대해서 쓰시는 거예요.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쓰셔도 되고 밑에 꾸준히 이렇게 쓰셔도 돼요. 잘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글자체는 위에 보시면 자유롭게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위에 이 부분을 활용해서 글자체도 변경하시고 정렬도 해보시고 색깔도 변경해보시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하셔서 전부 다 잘 작성을 해주시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작성만 해서는 제출이 되지 않아요. 근데 혹시 이렇게 작성을 한 다음 그냥 어디 저장 버튼이 어디 있지? 이건 저장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저장만 돼요. 제출이 되진 않고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한번 그냥 X를 눌러볼게요. 그냥 X를 누르고 다시 한번 내 과제에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원래 썼던 그 부분까지 자동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하루하루 꾸준히 써나갈 수 있겠죠. 한 번에 다 못 쓰신다면. 그리고 자동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두가 다 완벽하게 써졌다 하면 그때 제출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제출 한번 눌러볼게요. 제출. 자, 이렇게 제출이 됐습니다. 역시 똑같이 제출 취소를 누르면 제출 취소가 되고요. 다시 이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럼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원래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썼던 그 상태. 원래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기입했던 그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장 버튼이 없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이 부분, 이 제출 부분을 눌러서도 또 제출하실 수도 있어요. 요것도 한번 제출 버튼 여기에서 한번 눌러볼게요. 제출 눌러보겠습니다. 그렇게 눌러도 똑같이 이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제출하시겠습니까? 제출. 네, 이렇게 제출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여기까지 해주시면 모든 과제가 완료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다 나가볼게요. 이렇게 X를 눌러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나가는 방법은 이 왼쪽 화살표를 누르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 기본 메뉴 부분을 눌러서 이 클래스룸 다시 이렇게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스트림으로 다시 보이고요. 수업을 찾아서 들어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구글 클래스룸을 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패들렛 사용과 자기소개 인포그래픽을 제출하는 방법, 그리고 과제를 제출하는 방법, 수업을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